반갑습니다. 김준영의 실전 투자 마법 공식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최근에 폭락 이후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수가 폭락하기 전에 지수는 코스피 1500, 그 다음에 코스닥은 400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해드렸고, 정확하게 지수가 코스피 1500, 코스닥이 400까지 내려온 이후에 최근까지 지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현재 파동상 지수가 거의 이제 고점에 오른 상태인 상황에서 이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교육을 시작하는 이유는 시장에 보면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고 또 여러분들의 성향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단기 투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스윙, 중장기 가치 투자, 수급으로 투자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도 투자 경력이 꽤 오래됩니다. 이제 한 20년 정도 되는데 항상 시장에 임할 때의 걱정거리는 시장에 상관없이 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과 또 시장이 어떻게 어떤 포인트에서 올라가고 또 특정한 종목이 어느 관점에서 잘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항상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그죠? 자, 시장에도 종목에도 기법에도 단기, 중기, 스윙 어떤 성향의 스타일을 매매하시던 항상 수익을 또 승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마법 공식이 항상 존재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아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중요한 단서를 아마 지금부터 배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배워볼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동안에 접해보지 못한 내용이셨을 거예요. 가령 최근에 이제 시장을 보면 여러 가지 테마가 움직이는데 자, 한번 화면을 먼저 볼까요? 화면을 먼저 보시면 오늘의 상승률이 조금 대단했던 종목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먼저 여기에 K증권사 기준으로 해서 조건 검색을 조금 열어봤는데 앞으로 제가 교육을 할 때 조건 검색을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조건 검색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찾고 싶은 종목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도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상한가를 찾고 싶다, 상한가 조정 종목을 찾고 싶다, 눌림목 종목을 찾고 싶다, 또 어떤 가치 투자 종목을 찾고 싶다, 모든 성향에 맞게 찾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이거든요. 그동안에 이 조건 검색식이라는 이런 툴을 모르셨다면 지금부터 배워보시면 정말로 효용성 있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럼 한번 맛배기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뭘 할 거냐면 오늘 급등한 종목을 한번 쫙 훑어볼 거예요. 자, K증권사 기준입니다. 아마 다른 증권사를 쓰셔도 이런 조건 검색이 이제 조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화면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저는 K증권사를 좀 잘 쓰기 때문에 K증권사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 번호 치는 곳에 화면 번호 0150을 입력하시면 조건을 넣을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화면 보는 곳에 주가 등락이라고 쳐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왼쪽에 시세 분석 가격 관련 조건을 찾는 부분이거든요. 약간 열어볼게요. 그럼 여러 가지 조건으로 내가 원하는 종목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메뉴가 쭉 나오는데 여기서 주가 등락률이라고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설명을 천천히 드릴게요. 자, 여기 조건 메뉴 시세 분석에서 가격 조건 주가 등락률을 클릭하시면 바로 오른쪽에 여러 가지 넣는 부분이 나오는데 따라해 보시면 돼요. 지금 당장 못 따라 하시는 분들은 꼭 다시 돌려보셔갖고 반복하시면 별거 아니네 라고 하실 거예요. 자, 일단
오늘 급등한 종목을 한번 쭉 찾아보겠는데, 자, 일봉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입니다. 일봉 차트상, 일봉전, 어제, 종가 대비, 영봉전, 오늘, 현재 장마감 종가 등락률이 한 10% 이상. 보통 어제 종가 대비, 오늘 주가가 한 10% 정도 올라가면, 급등 좀 했네 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급등한 종목이 다 나올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종가로 볼까요? 고가로 보겠습니다. 장중에 10% 이상 더 고가로 급등한 종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수정 좀 해주고 검색 누르시면 자, 보세요. 어제 종가 대비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이 지금 현재 87개가 나왔습니다. 평균적인 데이터를 보면 이제 데이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주목구구식 투자는 이제 의미가 없고요. 승률이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항상 통계적인 데이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승률을 올리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현재 87개. 그 중에서 상한가 종목으로 쭉 나열해보면 자, 보십시오. 한양증권이 있고, 한양증권 우선주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이 있고, 노르페인트 우선주가 있고, 오늘 휴마시스가 있고, 코오롱 우선주가 있고, 애니능률이라는 종목이 쭉 나옵니다. 요 조건 검색 입력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색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조건 검색과 검색기 하나를 만드신 겁니다.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 검색기. 내가 만약에 이런 검색기가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HTS에 입력하셔갖고 바로 꺼내 쓰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부터 이제 몇 주 동안 교육을 할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저도 그랬어요. 가장 알고 싶고 가장 찾고 싶은 게 혹시 느낌이 오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상한가 갈 종목, 오늘 상한가 갈 종목을 저점에서,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오늘 상한가 갈 것 같은데 라는 종목을 어떻게 저점에서 찾을 수 있는 그 단서가 뭐냐. 저도 이 내용을 9년 만에 찾았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뭔가가 간곡히 바라는 게 있으면 이제 이루어지듯이 저도 이 내용을 찾기 위해서 또 당일날 상한가 갈 수 있는, 또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확률적으로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을 어떻게 저점에서 찾지? 그 단서를 9년 만에 찾았어요. 그 단서를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뭐가 있냐면 집중하셔야 됩니다.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고 또 복습하시고, 공부는 항상 복습. 자,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은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TS 인베스트먼트, 노르홀딩스 우선주, 드림 시큐리티, IT센, 모비렉스 등등등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은 이제 8개 정도 나왔습니다. 8개가 나왔고, 그 이후에 상한가는 아니지만 장중에 20% 급등도 했을 수 있고 상한가를 찍고 내려올 수도 있고, 그 급등한 내용도 정말 많아요, 종목들이.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리를 좀 해보면 화요일 기준입니다. 한양증권 우선주부터 쭉 해서 이제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까지 상한가를 마감을 했는데, 장중 포함 상한가 마감한 종목만 일단 정리해 봤습니다. 한양증권 우선주는 오늘 이슈 나온 걸 쭉 보니까 한양증권의 실적 기대감에 대해서 이런 이유로 이제 상한가 마감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은 현재 그 비트코인 관련 주가 조금 강하죠. 그 미국의 코인베이스 상장 관련 이 두 나무,
하나투자증권이 이 두나무 관련 지분을 한 6%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상장 관련해서 지금 하나투자증권이 이슈가 되면서 상한가를 한번 들어갔고, 그 다음에 노르페인트 우선주가 전일 시간의 급등. 그래서 오늘 금일 시가 매수점. 자,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중의 상한가는 저희가 매매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수 전량의 물량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싶어도 장중에 갑자기 물량이 풀렸을 때 잡거나 이렇지 않는 이상, 시간외로 잡지 않는 이상, 물량이 나와서 잡지 않는 이상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장이 끝나고 시간외 그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외 급등은 10%가 마지노선입니다. 시간 외에서 10% 이상 최고치로 올라간 종목을 다음날에 보시면 보통 시가가 떠버립니다. 시가가 떠버리고 시가가 뜬 상태에서 조금 더 한번 장중에 상승으로 치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노린 거예요. 공부를 조금 하시거나 기법을 조금 안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 외 거래에서 10% 정도, 보통 한 9.8에서 9.9 정도 올라가면 이제 더 이상 호가가 없기 때문에 마감을 하거든요. 그런 종목을 관심 있게 봤다가 다음날 시가에 바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시간 외에서 그 장중의 상한가처럼 이제 10%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 탁 들어가서 다음날 시가부터 먹고 또 올라가면 또 먹고, 이런 경우로 지금 노르페인트 우선주가 전일 시간 외에 급등해서 오늘 금일 시가가 떠버린 상태에서 지금 매수가 한번 확 몰려갖고 장중에 한번 탁 친 거거든요. 이런 호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휴만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가진단 키트 이런 호재로 한번 상한가 마감했고, 코오롱 우선주 같은 경우는 현재 자회사 코오롱 글로벌에 이제 대규모 공급 계약이 한번 이슈가 나왔었고요. 애니능률은 뭐 대선 테마 연관인데 객관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대선 테마는 뭐 그냥 갖다 붙이면 테마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도 약간 좀 조심스럽고 객관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 좀 알아두시고, 근데 연관주로 지금 상한가 마감을 했고,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는 지금 마찬가지고요. 하나투자증권이 갔기 때문에 우선주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좋아. 오늘 상한가 마감한 거 참 보기 좋아. 그런데 사실 보면 그림의 떡입니다. 이게 그림의 떡입니다. 내가 뭐 휴만시스나 애니능률 지금 오늘 상한가 마감이 8개나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왜 못 잡을까? 하루 평균 당일날 급등주 10% 이상 당일 급등주를 쭉 그 통계를 내보시면 하루 평균 시장이 정말 안 좋아도 40개에서 50개가 급등해 버립니다. 한 달이면 몇 개인지 아십니까? 50 곱하기 실제 매매일수 20일 정도 한번 해보십시오. 한 달에 급등주가 1000개가 나옵니다. 그 1000개 중에 여러분들은 몇 개를 잡으십니까? 다 떠나서 하루에 급등주가 50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잡을 수 있어야죠. 그걸 위해서 그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흥미진진하죠? 꼭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부하실 때 잘 모르겠다, 다시 반복, 잘 모르겠다, 다시 반복 꼭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오늘 상한가 종목 포함 오늘 급등주를 쭉 보시다 보면 그래, 좋아, 뭔가 상한가 마감한 종목은 이슈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통계를 한번 또 쭉 내보시다 보면 장중에 뉴스나 이슈가 나와서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또 뉴스나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장중에 한번 급등하겠지? 들어가 보면 이상하게 주가가 또 안 갑니다. 또 이 종목은 정말 뭐 수급이 오늘 좋은데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는데 왜 급등을 안 해? 이런 종목도 분명히 부지기수고요. 자, 여러분들이 약간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알고 계셔야 될 게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수급이 좋아도, 재료가 나왔고, 뉴스가 나왔고, 이슈가 나오고, 실적 발표를 장중에 뉴스가 나와도, 자, 보세요. 상식입니다. 그런 좋은 뉴스로 인해서 어느 불특정 다수가 해당 종목을 사주지 않으면 그 종목이 올라가겠습니까? 당연히 사주지 않습니다. 사주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죠.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주지 않으면. 자, 반대로 어떤 특정한 종목에 악재가 나왔습니다. 뭐 수급이 안 좋다, 뭐 실적이 최악이다, 뭐 어닝 쇼크다, 뭐 등등등등등. 그런 악재가 나왔는데 이상하게 이 종목은 왜 상한가 들어갔지? 여기서 아차 싶으셔야 돼요. 자, 결론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자, 그런데 자, 한번 보세요. 한양증권 우선주입니다. 자, 한양증권 우선주를 보시면 주가가 변동성이 최근에 며칠 동안 없어요.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고, 내려가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거래량이 많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갑자기 빵 튀어버립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한양증권 우선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 역시 한번 보십시오. 그 전에 한번 급등은 했지만 4일 전에, 3일 전에, 그 다음에 이틀 전에, 어제 야금야금 올라가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시원하게 팍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변동성은 조금 나오지만 종가상 마무리하는 걸 보면 계속 밀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2% 정도밖에 안 되고 이제 어제도 변동성이 좀 나오긴 했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좀 세게 나오면서 급등하는 종목은 상한가 마감하는 종목도 한번 쭉 통계내 보면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예요. 노르페인트 우선주를 또 보면 변동성이 없다가 갑자기 또 시가가 확 뜨면서 튀어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휴마시스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뭐 일주일, 2주 동안 변동성이 그렇게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그 전에 들어가셨으면 지금 현재 이평선 배열도 보면 역배열이고 이 종목이 상한가가 나올까라고 생각도 못합니다. 그죠? 이평선이 역배열인 것은 현재 매물대가 많다는 이야기고 거기에 겁먹고 물량을 주식을 오래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강심장이 안 생깁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하면 거기에 시간 낭비, 다른 종목은 잘 가는데 왜 내 종목은 안 가? 거기에 약간 실망한 나머지 또 주가를 던져버릴 수도 있고 이 종목을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 튀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코롱 우선주를 보면 마찬가지예요. 또 애니능률을 보시면 3일 전에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보통 급등한 다음에 조정 투자를 하시는데 그 조정이 언제 끝날 거야? 도대체 끝나는 그 날짜가 언제야? 이걸 알면 엄청난 실력가가 되겠죠. 근데 상한가 지금 이틀 조정 주고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 상한가 조정 준 다음에 3일 조정 줄 수도 있고 4일 조정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언제 다시 조정이 끝나고 상승으로 터질지를 빨리 예측 단서를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쉽진 않겠죠? 결국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 거고. 자, 또 보시면 이 친구는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는 이미 급등한 상태에서 추가 급등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종목에 좀 붙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너무 크죠. 자, 일단 상한가를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TS 인베스트 상한가는 아닌데 장중에 상한가를 찍고 내려오긴 했네요. 어제 변동성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아까 보면 상한가 조정 주고 이틀 조정 주고 상한가 쳤고 얘는 하루 조정 주고 쳤고 예측 불허입니다. 하루 조정 주고 튈지 이틀 조정 주고 튈지 3일 조정 주고 튈지 영영 상한가 다시 안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알 수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노르홀딩스 우선주인데 마찬가지예요. 역배열인 상태에서 주가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탕 튀어버립니다. 조금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자, 보시면 상한가 종목 플러스 이제 대부분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최근에 변동성이 없습니다.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설마 이 종목이 급등하겠어? 손을 못 대고 아예 관심조차 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상한가가 마감하고 급등하면 그제서야 뭔가 있네. 한번 찾아보고 한번 붙어볼까?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미 늦은 거죠.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상따를 붙으실 거예요? 붙을 수는 있죠. 근데 리스크는 점점 어제 종가 대비 오늘 30% 이상, 20% 이상 급등한 상태인데 거기서 붙으면 어제 종가를 매수한 상태보다 확실히 리스크가 상승한 만큼 나오는 거죠. 20% 다시 돌아오면 타블이 될 수도 있고요. 어제 종가 대비 오늘 상한가 들어갔지만 다시 하락이 나와서 마이너스 30% 바로 손실 날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투자 매매는 상한가가 들어가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어떻게 그 낌새를 차릴 수가 있느냐. 그거를 알면 와, 좀 게임 끝난 거죠. 그래서 상한가 종목 특징을 보시면 최근에 변동성이 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튀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뉴스나 이슈로 접근하시면 이미 늦어요. 왜? 많은 매수가 이미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뉴스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해당 종목이 운이 좋게 갈 수도 있지만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오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매수가 안 들어오면.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 급등하긴 하는데 뭐 10% 올라갈 거야, 20% 올라갈 거야, 30% 올라갈 거야? 이걸 예상을 못 합니다. 불가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집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오늘 상한가 포함 급등할 수 있는 예상 종목입니다. 이미 급등한 상태에서 잡는 게 아니에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급등하기 전에 저점에서 잡아야 우리가 리스크도 현재 줄일 수 있고 완전히 싼 가격에서 사가지고 상한가에 따라붙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편안하고요. 상한가 혹시 상따에서 상한가 조정 매수해서 매수를 해도 항상 불안해요. 이미 변동성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내일 급등하면 좋은데 설마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잠을 못 자십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투자는 이 급등할 수 있는 거, 좋은 주식을 좀 싸게 저점에서 살 수 있는 포인트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제가 9년 만에 찾았다고 했죠. 단서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법 공식은 정답은 거래량을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찾았고, 제가 연구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한번 다시 보세요. 일단, 뭐든지 좋은 종목을 잡으시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상한가를 먼저 볼게요. 자,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자, 일단 정답은 거래량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거래량인데, 거래량을 한번 보십시오.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보통 보면 어제 거래량 대비 오늘 거래량이 1800% 정도 됩니다. 즉 어제 거래량 대비 오늘 현재 마감 거래량이 18배 정도 나옵니다. 또 보시면 이거는 이미 급등한 상태에서 급등이기 때문에 많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 전에 급등할 때는 한번 보십시오. 첫 상한가 나왔을 때 여기를 보시면 어제 거래량이 이때 여기 기준 어제 거래량이 600만 주 정도 되는데 그 다음날 보시면 14배 정도가 터집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주가 변동성이 없다가 오늘 상한가가 나왔는데 거래량을 보시면 몇 배입니까? 4배 하고도 80% 정도 4배 반이 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없다가 오늘 거래량이 14배가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없다가 거래량이
44배가 터졌습니다. 정답은 거래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할 때 항상 뭐가 중요하다? 수급이 중요하다, 거래량이 중요하다 알고는 있었는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이걸 놓치시는 거예요. 사실 주식은 기본입니다. 매수가 어느 정도의 매도 물량보다 매수가 현저하게 세게 딱 들어오면 당연히 주가는 가는 거예요. 상식이거든요. 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많이 급등한 상태라 그 전에 첫 상한가 나오면서 폭등이 시작하기 전에 거래량을 보시면 얼마가 터지죠? 어제 거래량 대비 13배가 터집니다. 13배.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미 급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 수는 있는데 그 전에 첫 상한가 나왔을 때 거래량 보시면 자, 없다가 23배가 터집니다. 이제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자, 정답은 이거예요. 정답은 뭐냐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고 급등할 수 있는 예상 종목을 쭉 한번 보시다 보면 거래량이다. 다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래량인데 제가 쭉 평균적인 통계치를 내보면 그 급등하는 종목들 한번 쭉 보시면 어제 전일 거래량 대비 오늘 거래량이 평균 3배는 터집니다. 평균적인 3배가 터지면 이미 주가는 급등에 있거나 이제 급등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된다고요? 어제 거래량 대비 어느 정도? 3배 정도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또 중요합니다. 하루에 장중 시간이 몇 시간이죠? 6시간 반입니다. 제가 이쁘게 좀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그림을 자, 나눠서 9시에 장이 시작하고 10시 정도, 11시, 12시, 1시, 2시, 3시 한 30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이제 수학이 아니고요. 이제 좀 산수를 할 건데 과학적으로 잡는 겁니다. 막 잡는 게 아니고요. 과학적으로 잡는 건데 자, 어제 거래량 대비 오늘 얼마 정도가 터지면 상한가를 들어갈 수 있고 급등할 수 있다? 아까 300%, 즉 3배 정도였죠. 300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쭉. 그러면 잘 보세요. 어제 거래량 대비 오늘 현재 거래량이 300% 정도가 터지면 이 종목은 상한가를 들어갈 수 있고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관심 종목에 넣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반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어제 거래량 대비 현재 벌써 300%가 터지면 이미 주가는 급등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급등했으면 우리가 저점에서 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정말 꼬집은 겁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이미 급등한 상태에서 잡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해는 합니다. 어제 거래량 대비 300%가 터지면 3배 정도가 터지면 주가는 급등한다. 변동성이 세게 나온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미 300% 터진 걸 보면 이미 주가는 많이 급등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던 요 내용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저점에서 잡는 게 목표인데 어떻게 하면 300%가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잡을 수 있을까요? 한번 10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대비 300%가 터지면 급등을 하는데 단서를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데 300%다. 터진 걸 이미 봤다. 하지만 대부분 절반 이상의 종목이 이미 급등해 있다. 의미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더 저점에서 찾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이거를 나누십시오. 자, 보십시오. 6시간인데 6시간이라고 가정하고 자, 그러면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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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1시간, 1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총 6시간이죠? 6시간이면, 자, 1시간, 1시간. 1시간에 몇 퍼센트가 터지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 300 나누기 6시간 하면 시간당 몇 퍼센트죠? 50%죠. 자,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어느 시간대건 보통 장중에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시간대는 9시에서 보통 한 10시, 그 다음에 마무리 짓는 2시에서 한 3시 반 정도에 주가가 가장 많이 출렁거리고 급등주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10시가 지나가면 한 오후 2시까지는 뭐 크게 주가의 변동성이 많이 없어지는 이제 또 죽는 시간대거든요. 이게 하루의 시장 메커니즘입니다. 하루 상승하는 종목들의 특징들. 자, 그러면 시간당 잘 보세요. 시간당 9시에서 10시에 50%가 나오든 10시에서 11시에 갑자기 전일 대비 어떤 특정한 종목이 1시간 만에 벌써 50%가 나왔네. 이 종목 무조건 보셔야 되고, 뭐 주가가 지금 11시에서 12시는 되게 조용한 시간인데 갑자기 1시간 만에 어제 거래량 대비 50%가 벌써 터졌네. 이러면 무조건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장중에 급등주가 9시, 10시에 나올 수도 있고 10시, 11시에 나올 수도 있고 진짜 중구난방으로 나옵니다. 그죠? 장중 내내 모든 종목, 모든 급등주, 모든 상한가 종목을 다 여러분들께서 포착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장에만, 오후장에만 그럴 필요 없이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자, 그죠? 그 다음에 12시나 1시 이 시간대에 갑자기 어떤 특정한 종목이 거래량이 벌써 어제 대비 50%가 1시간에 터졌네. 이 종목은 무조건 관심 있게 보시고 급등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저한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전문가님, 좋습니다. 정말 좋은 단서인데 1시간당 50% 정도면 실제로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종목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많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50%도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자, 1시간은 60분이죠. 60분이면 자, 60분에 50%가 터진다. 그죠? 그러면 또 시간을 쪼개는 거예요. 자, 10분 자, 10분 동안 얼마가 터지면 되는 겁니까? 50% 나누기 60분 하면 대충 8.3333 이렇게 이제 나누게 나오는데, 약간의 가중치를 둬서 10분의 10%예요. 요겁니다. 자, 이게 정답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9시에서 9시 10분이든, 뭐, 12시 30분에서 12시 40분이든, 뭐, 1시 반에서 1시 40분이든, 어제 총 거래량 대비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10분 동안 벌써 어제 거래량 대비 10%가 빵 터졌네? 그 종목은 무조건 관심에 놓고 보십시오. 당일날 상한가를 들어가고 당일날 급등하는 거의 90% 이상의 종목은 이 해당 라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한가를 들어가는 종목은, 급등하는 종목은 처음에 누군가가 부동층 다수 세력이 튕겨주고 뭔가 튕겼네, 뭔가 있네, 그 이후에 조금씩 이제 투자들이 붙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를 형성해 주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초입의 단서를 빨리 잡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10분의 10%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한양증권 우선주예요. 자, 보시면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상한가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제 거래량을 보시면, 자, 거래량은 좀 작지만 어제 총 거래량이 5,914주. 대충 다음날 어느 시간대건 10분 동안 10%가 터지면 그 종목은 무조건 보십시오.
일단 무조건 관심에 세팅해 놓으십시오. 자, 보십시오. 한양증권 우선주인데 지금 장이 시작했고 9시부터 9시 10분 동안 현재 10분 동안의 거래량이 2638주입니다. 그럼 어제 5914주니까 10%면 590, 대충 590주. 그러면 어느 시간대든 590주만 터지면 되는데 벌써 2600주가 터졌죠. 대충 보면 한 40%가 터졌습니다. 무조건 보십시오. 현재 주가가 어제 종가 대비 6%대입니다. 6%에 포착을 해서 그 다음 10분 동안 상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과열 종목이라 지금 점점점 일단 제외하고요. 차트가 이쁜 걸로 좀 보겠습니다. 자, 얘 한번 보십시오. 휴마시스인데 어제 거래량이 178만 주. 그러면 대충 17만 8천 주가 터지면, 그쵸? 17만 8천 주가 터지면 무조건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자, 장이 시작했고 벌써 9시부터 9시 10분 동안 129만 주가 터집니다. 어제 총 거래량이 178만 주였는데 벌써 조금만 더 가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하여간 10%가 훨씬 넘어서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지금 현재 주가가 8%대, 그리고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애니능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어제 거래량이 589만 주. 그러면 대충 10분 동안 58만 9천 주, 약 59만 주 정도가 터지면 이 종목은 무조건 세팅하셔야 돼요. 자, 59만 주 보시면 자, 터졌나요? 안 터졌습니다. 터졌나요? 안 터졌습니다. 이 시간대에 터졌습니까? 안 터졌고, 안 터지다가 갑자기 이 시간대 10시 10분부터 10시 20분대 이때 보시면 59만 주만 터지면 되는데, 그 이상만 터지면 되는데 145만 주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은 끌다가 결국은 올라가죠. 자, 보시면 10분 동안 10시 10분입니다. 10분 동안 145만 주. 현재 등락률을 보면 한 7%에서 8%대 잡혀갖고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좀 이해되십니까? 해당 내용이 완벽한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게 내일부터 정말로 당일날 급등주를 저점에 잡고 싶다, 상한가를 잡고 싶다 하시면 이 내용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어떤 뉴스나 이슈에 먼저 그런 내용을 1순위에 두지 마시고요. 항상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1순위입니다.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종목은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단서고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마법 공식은 이겁니다. 거래량을 시간으로 나눈다. 아까 점점 쪼개 들어갔더니 아주 중요한 단서는 오늘 상한가 칠 예상 종목은 최소한 10분 동안 10% 이상이 터져야 한다. 조금 기분이 좋으실 수도 있고 뭔가 제가 큰 숙제를 내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할 겁니다. 오늘 지금 내용이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건데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다시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무조건 보시고요.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시면 몇 개 한번 적어봤습니다. 상한가 들어간 종목부터 좀 오늘 급등한 종목들 뭐 쭉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6%대 찾았고 휴마시스가 어떤 시간대에 8%대, 어제 종가 대비 8%대 그 10% 이상이 터졌고 1%대에 터졌고 8%대에 터졌고 3%대에 터졌습니다. 한번 쭉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쭉 보면 자, 오늘 이 포인트에 잡아갖고 포착을 해서 이 종목들이 오늘 상승한 장중 고가는 지금 상한가 23% 급등, 21%, 17, 16, 15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포착한 그 가격 대비 오늘 장중 고가를 쭉 차이를 한번 쭉 내보시면 단순히 상승률이라 보시면 안 되고요. 실제 수익률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접 골라서 낼 수 있는 가상의 현실성 있는 가상 수익률이라 보셔도 되죠. 그죠? 이런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이미 저에게 배우신 분들은 이미 포착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이 내용은 어디 가서 배울 수도 없고 이런 내용을 꼭 찾고 싶다고 해서 뭐 책을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꼭 많이 공부를 해두시고 좋은 내용 알려드리는 거니까 꼭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앞으로도 좀 계속 할 겁니다.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일단 복습이 중요하니까 내일부터 한번 지금 제가 한 내용들 다시 한번 꼭 실행해 보시고요. 자,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남은 시간은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검색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요? 오늘 상한가 공부를 했으니까 또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고 그 상한가 이후에도 종목이 계속 잘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지만 상한가 종목을 좀 찾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 알려드릴 건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상한가 종목을 매매를 하시더라도 무조건 첫 상한가 종목을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자, 만약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붙을 수 있어요. 상가에 붙는다, 아니면 조정에 붙는다, 뭐 어떻게 한다. 자, 그런데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 상한가에 붙어봐야지, 또 그 다음에 붙어봐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어제 종가는 여기였고 여기서 지금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고, 여기서도 못 잡으셨다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첫 상한가 마감의 매수를 붙으셔도 굉장히 어제 종가보다 이미 많이 30% 올라온 가격이라 조정 나온다면 마이너스 30까지 손실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이 현상에 붙는다? 운이 좋아서 더 잘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확률적으로 절반이 올라가고 절반이 떨어집니다. 그 확률적인 종목을 필터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3연상에 붙는다? 아닙니다. 무조건 주식 투자는 리스크를 먼저 확실하게 낮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붙어야지 손실은 나도 작게 나는 겁니다. 또 마음이 편하고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비중 실습니까?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첫 상한가에 붙는 게 가장 좋아요. 무조건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첫 상한가를 만들 수 있는 그 조건과 검색기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뭐 별거 아니니까. 앞으로는 검색기의 시대라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뭐든지 공부하기 전에 상한가를 어떻게 만드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첫 상한가는 단순하죠. 어제 상한가가 아니었다, 오늘은 상한가다. 그 두 가지 정도면 됩니다. 그렇나요? 그렇죠. 어제 상한가가 아니었다, 오늘은 상한가였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상한가 종목이라고 하면 어제 종가 대비 오늘 현재 종가 마감한 그 퍼센테이지가 보통 한 29.5%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조건으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좀 따라 하시기 위해서. 자, K증권사 기준으로 해서 화면번호 치는 곳에 0150 입력하시면 조건 검색을 입력하고 검색기를 만드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잘 보십시오. 자, 시세 분석에 들어가시면 돼요. 자, 보시면 여기 안 들어가도 되겠다. 자, 여기다가 상한가를 쳐셔도 되고 아니면 상한 치면 바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없이
자, 여기서 시세 분석, 가격적인 부분이라 여기 쭉 내려보시면 상한이 있죠. 클릭해 보시면, 자, 단순하게 이틀 중에,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 포함 이틀 중에 첫 상한이다. 이러시면 됩니다. 끝. 너무 쉽죠. 자, 검색 누르시면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상한가 나온 종목들이에요. 이 현상 이상이 아니고요. 무조건 첫 상한가. 자, 보시면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상한가 아니었죠? 오늘 상한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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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상한가 아니었죠? 오늘 상한가. 어제 상한가 아니었죠? 오늘 상한가. 너무 쉬운데? 이게 검색기예요. 이런 걸 모르고 계셨다면 이제부터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편한 게 있었네? 검색기에 대해서는 제가 못 만드는 건 거의 없으니까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첫 상한가도 좋은데 나는 뭐 첫 상한가 나온 다음에 하루 조정 정도 나오는 걸 좀 해보고 싶다. 첫 상한가는 좀 붙기가 어려워. 매수하기가 어려워. 그렇다면 다음날 조정에 나오는데 음봉 조정이면 더 좋겠죠. 이렇게 이쁘게. 그렇죠? 아마 이렇게부터 이제 그 투자자들이 이제 덤비기 시작할 거예요. 첫 상한가에는 좀 붙기 어렵고 장중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니까 피로해요. 피곤합니다. 첫 상한가 나온 다음에 조금 여유 있게 하루 정도 조정 나온 거. 이게 뭐 잘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그림에서부터 주가는 급등주는 폭등주가 나오기 때문에 그림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만들까요? 살짝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자, 오늘은 음봉이 나와야 되고, 자, 음봉은 뭡니까? 음봉은 종가가 시가보다 작은 거, 즉 시가가 종가보다 큰 거. 그게 그냥 음봉이죠. 그 다음에 어제 상한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날에 상한가이면 안 되죠. 첫 상한가의 조정이니까. 지금 제가 만들어 드릴 건 첫 상한가 나온 다음에 음봉 조정. 뭐 2음봉 조정, 3음봉 조정, 이걸 먼저 만드신 다음에 이걸 토대로 약간 응용하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은 요 두 가지만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한가를 만드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일단 오늘은 아까 주가 비교를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주가 비교에서 자, 일봉 차트상 자, 오늘 영봉전 종가는 영봉전 오늘 시가보다 작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오늘 시가가 오늘 종가보다 커야 한다. 오늘 종가가 오늘 시가보다 작아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 음봉 나온 종목이 다 나온 겁니다. 지금 현재.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상한가가 나와야 돼요. 자, 상한가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상 어제니까 어제의 종가 기준은 어제 그저께 대비 일봉전 어제 종가가 보통 29.5 정도 이상은 다 거의 상한가니까. 자, 이렇게 해주면 검색해 볼까요? 검색. 5개가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신한실업, CI테크, 한일화학, 한국테크놀로지, 현우산업. 자, 보세요.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상한가, 오늘 음봉 조정. 이런 종목이 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확률상 갈 수도 있을 확률도 높고. 자, 그 다음에 CI테크 보시면 어제 상한가, 오늘 음봉 조정 정확하게 나왔죠? 한일화학 보시면 어제 상한가, 오늘 음봉 조정 이쁘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한국테크놀로지 어제 상한가, 오늘 음봉 조정. 그 다음에 현우산업 보시면 어제 상한가, 오늘 음봉 조정. 차트 이쁘네요. 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하나 더 넣어 주셔야 됩니다. 어제 그저께는 상한가가 아니었다. 그래야 첫 상한가가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더 3, 2. 이건 어제 그저께. 자, 상한가가 아니었다. 이건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 A, B, C가 있죠. C를 마우스로 들어가 해주시고 여기 느낌표. 이 느낌표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제는 상한가였고 어제도 상한가가 느낌표를 해줬으니까 아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검색하면 똑같이 나오겠죠. 아까 보니까 첫 상한가 음봉, 첫 상한가 음봉, 첫 상한가 음봉, 첫 상한가 음봉. 얘는 조금 자리가 높네요. 리스크가 좀 있네요. 이런 종목이 좋은 겁니다. 첫 상한가 음봉.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 했던 내용들, 조금 전에 했던 오늘 상한가 급등주 찾는 저점에서 찾는 그 단서,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우리가 가장 찾고 싶어 했고 가장 하고 싶어 했고 가장 배우고 싶어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을 제가 꺼내 들까 말까, 교육을 해드릴까 말까 정말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주린이도 많고요. 사실 저는 다 초보자라고 봐요. 초보자가 빨리빨리 성공하시려면 이런 내용을, 이런 중요한 단서를 빨리빨리 캐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포인트 하나 찾기 위해서 몇십 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평생 못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무조건 복습을 하시는 게 제가 보람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선물까지 검색기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복습하면서 조금 더 재밌는 내용으로 또 선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공부 많이 하십시오. 자, 김준영의 마법 공식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